비타민C 과다 복용으로 좋아졌습니다. 저는 비타민을 하루에 6알씩 한 2년 정도 먹다가 요새는 하루 2알씩 먹고 레몬을 따끈한 물에 희석시켜서 하루에 1개씩 먹는데 소화도 잘 되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사는데 레몬으로 대치하면 안 되나요? 약과 레몬의 차이는 어떠한 걸까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에는요,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레몬은 레몬인 거고요. 비타민C는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대치한다,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죠. 레몬 속에는 주로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비타민C도 물론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 들어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50mg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연산이라는 게 거기 좀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신맛을 내는, 심지어 과일 먹고 속쓰리다 이런 분들 레몬 먹으면 뭐 굉장히 속쓰리죠. 그 구연산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타민C를 6알씩 2년 먹었다. 저 양도 이분한테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레몬을 또 추가를 해서 먹으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구연산 때문에 산이 더 보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봤는데 레몬 먹고 보니까 소화가 너무 잘 돼. 그래서 비타민C 빼버리고 레몬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머리를 너무 굴리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비타민C입니다. 다른 걸로 바꾸는 거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타민C를 먹으면서 레몬을 하루에 뭐 1개 정도 추가로 드시는 거는 별로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또 성분들을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6g 정도 드시고 계시면서도 아직도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비타민C를 더 늘려보시는 게 더 좋고요. 거기다가 뭐 레몬 1개를 또 추가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혹시나 먹고 심하게 속쓰릴 수도 있다. 그분의 위장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님, 저는 비타민C 먹은 지 1년 됐는데 입안 건조증, 침샘이 굳었음. 이비인후과에서 진단받았는데 거의 좋아졌고요. 소화제를 매일 먹었는데 끊었고요. 당뇨도 정상 수치로 됐고요. 몸이 예전에 비해 엄청 좋아졌습니다. 박사님 방송 듣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비타민C를 드시더니 엄청 많이 좋아져 버렸다. 뭐가 좋아졌냐? 입안 건조증, 당뇨,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됐는데 소화제를 매일 먹었는데 이것도 끊어버렸다. 좋으시겠습니다. 비타민C는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들은요, 그런 겁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물질을 먹어야 되는 거지, 내 몸을 빨리 고쳐버리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약이라는 거죠. 빨리 고치면 빨리 고칠수록 그건 약이다 라는 건데, 먹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도 엄청 많고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정신과 관련 약들, 정말 치명적으로 나쁜 것들이니까 웬만하면 끊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사님, 저도 식도염, 위장기능 약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항상 잘 체하고 힘들었는데 박사님 강의 듣고 비타민 하루에 9알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위도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강의 매일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비타민C는 어떻게 이렇게 소화를 잘 되게 해줄까? 비타민C 먹고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좋아지도록 되어지는가라는 거는요, 기본적인 걸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소화가 잘 되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도 좋아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으면 그 중에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소화부터 해결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어디가 나쁘니까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어디가 나쁘니까 저걸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거 다 빼놓고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소화부터 예, 해결을 해야 된다. 다른 데가 나빠지더라도 소화부터 일단 내도록 하는 게 더 맞다. 순서를 잘 가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순서를 헤매고 있다. 그게 뭐냐라는 건데요. 소화가 안 되는 몸을 가지고 다른 과에 간다는 거죠. 뭐 이 소화기 내과에 가가지고 소화를 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본다. 낸다라는 겁니다.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결국은 돈 들고 몸 망가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소화부터 해결을 보셔라.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화가 잘 되도록 좀 해봅시다. 저는 외국에서 살 때부터 계속 먹었고 지금은 고국에 와서는 하루 3,000짜리 4번 먹는데 처음엔 아픈 이라 엄청 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위까지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에 대하여 세계적인 이광재 박사님 말씀대로 해서 엄청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네, 이분 3, 4, 12, 하루에 12g을 드신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원래 아팠던 위장이었다 그랬는데 쏙 쓰렸었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 먹었다. 그랬더니 속쓰림이 사라지더라. 네, 비타민C는 속쓰리게 하는 게 사실 아니다. 네, 속쓰린 것을 사라지게 해주는 물질이 비타민C다. 비타민C 속쓰리시더라도 식후에 속쓰리지 않도록 식후에 드시고 양을 줄여 드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드시다 보면 위장병은 깔끔하게 잘 사라집니다. 열심히 한번 비타민C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소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자. 저는 비타민C 하루 3알씩 3년 전부터 복용하다 현재는 하루 9개에서 12개 정도 복용 중입니다. 위장병이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이 많이 좋아졌다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이런 건 뭐 좋아진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타민C는 이런 것들도 좋아지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위란성 위염이 있는데 속쓰림은 없습니다. 식전에 계속 먹어도 되겠죠? 이분은 지금 식전에 먹고 있는 중이니까 먹어도 되는 거죠. 속쓰림 없다 이런 얘기죠. 박사님 덕분에 만성피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란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챙겨 먹었더니 속쓰리는 거 없고 많이 좋아졌고 어쨌든 만성피로가 싹 사라져버렸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박을 여러분들도 한번 만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C 먹고 피로가 사라지고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들 골라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광재 교수님 영상을 보고 하루에 비타민C 6,000ml 섭취합니다. 식사 후 2알씩 하루 3번.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없고 피부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피곤한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다음에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겁니다. 피고는요, 피로라고 하는 것은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그게 이제 지속되어지면 엄청 큰 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으면 없애야 됩니다. 피곤한 거 없애야 됩니다. 뭐 하루 중에서 뭐 어느 한순간 좀 피곤하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어쨌든 하루 종일 피곤하다. 만성적으로 피곤하다. 자도 쉬어도 피곤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몸 전체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진다. 얼굴 피부도 좋아진다. 피부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쫙 뻗어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각 장기에도 모세혈관이 쫙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내 몸 전체 모세혈관에도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면 몸 전체가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 내장, 그 다음에 각 조직 장기, 뼈, 신경, 그 다음에 뭐 뇌 이런 데도 뭐 다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면 건강도가 쑥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비타민C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빨리 좋아지는 게 피로가 줄었다.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 전 코로나 확진에 격리 때 비타민C 하루 9,000에서 12,000 먹고 며칠 만에 한결 좋아졌습니다. 또 평소 비타민C랑 콜라겐 같이 먹으니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네요. 이분은 피부 탄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드세요. 고등학생 딸도 코로나 쉽게 지나갔습니다. 기침도 하고 잠자기도 불편할 정도로 컨디션 떨어지고 안 좋았는데 더 심해지지 않고 그냥 좋아졌습니다. 감기 기운 오자 하루 6개에서 10알로 늘렸습니다.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비타민C의 소모량이 커져서 많이 먹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프면 무조건 많이 먹습니다. 그 영향인지 피부도 좋습니다. 피부만 좋아졌겠습니까? 기타 다른 곳 여러 곳이 좋아졌을 것이다. 박사님, 저도 갑상선 기능 저하약 먹은 지 25년 넘은 사람입니다. 항상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는데 비타민C 하루 한 알씩 먹다가 2주 전부터 2알씩 먹었는데 피곤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알 먹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는 걸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오늘부터 박사님 믿고 조금 더 늘려보려고요. 분명 좋아지겠죠. 워낙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면 뭐 항상 그런 피곤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도 또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였는데 비타민C 먹고 피곤함이 줄어버렸다. 이건 갑상선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 결국 저분 잘만 하시면 갑상선 저 약을 끊을 수가 있다. 저 약이요, 몸에 굉장히 안 좋죠. 머리카락이 갈라진다, 푸석푸석해진다, 손톱이 잘 부러진다,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단백질 합성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단백질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C 외에도 다른 영양제들을 잘 챙겨 드셔서 갑상선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비오, 유기소, 소화, 효소제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면 갑상선 약 끊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혈압, 통증, 세반고리 증후군 좋아졌습니다. 이 세반고리라고 하는 게 그 메니에르라든지 귀에서 뭐 소리가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균형 감각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석정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들인데요. 한번 보죠. 저는 84세 노인인데 하루에 1g씩 3번 먹고 있는데 허리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혈압도 떨어졌습니다. 3개월 정도 분말로 먹었는데 계속 먹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84세이신 분인데 여기서는요 1g 먹었다는 겁니다. 1g 1g 먹고도 이렇게 좋아진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1g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2g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시면은 몸에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 그게 항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니까 그렇다, 산소 운반이 잘 되니까 내 몸의 자율신경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 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피로 이런 거, 나도 모르는 피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라진다. 그리고 피부도 좋아진다. 근본 바탕이 좋아지도록 해주는 것이 비타민C다. 이러니 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쳐다보면서 먹는 사람들은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챙겨 먹을 수밖에 없더라. 박사님, 저는 비타민C 하루 6알씩 꼭 챙겨 먹은 지 2년이 넘었는데 귀에 세방고리 증후군으로 몇 달 고생하고 유명한 이비인후과 다 다녀도 안 됐습니다. 돈만 날리고 어느 날 비타민C 6알 먹고 세방고리 증후군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 추천했는데 다 좋아졌대요. 신기해요. 하루 2알씩 먹어서는 효과 없습니다. 하루에 6알 이상 먹어야 돼요. 자, 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 계시면 비타민C 챙겨 드셔 보십시오.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희망, 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고통스러움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챙겨 드셔 보시자라는 겁니다.
입이 마른다, 눈이 건조해진다, 그 다음에 뭐 귀 관련해서 평 감각이 사라졌다, 어지럽다,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분들도 비타민C 소금까지도 챙겨 드시면 되는데, 결국은 양입니다. 얼마만큼 먹느냐, 양을 얼마나 잘 챙겨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많이 먹기도 사실 쉽지는 않죠. 마음을 내기가 두렵잖아요. 그죠? 약같이 생긴 걸 그렇게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비타민C는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밥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여태까지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밥 먹고 뭐 거의 문제 없었잖아요. 그 밥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바뀌는 게 포도당이고요. 그 포도당을 가지고 비타민C를 만들고, 포도당이나 비타민C나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혈당을 재는 그 기계에 비타민C도 감지되어져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분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비타민C를 하루에 10알씩 드시고 하루에 10알이 아니라 한 번에 10알씩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20알, 30알씩 드시거든요. 혈당을 찍었는데 500이 나옵니다. 500.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역시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적게 먹으면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게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혈당이 비타민C가 당뇨 측정 그 기계에 그냥 찍혀 나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당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보시면 확실히 들어가는 양이 표시가 난다라는 거고요. 양적으로 잘 챙겨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본다라는 거. 예, 지금 이분의 글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소화 안 된다고 굉장히 걱정하거나 못 고쳐가지고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염분 양을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몸속에서 지금 염분이 많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데, 어떤 때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날 먹었던 음식이 그날은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날은 소금이 좀 적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됐다 말았다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소금도 좀 듬뿍 잘 드셔보시면 소화 잘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두 알 먹어서는 효과 없어요. 하루에 6알 이상 먹어야 돼요. 6알 이상만 먹어도 될까? 네, 10알도 먹어도 되고 20알도 먹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역시 양이다. 하루 18알, 아침, 점심, 저녁 5알씩, 자기 전 3알씩 먹고 있습니다. 감기, 대상포진, 갑상선 저하증, 심혈관 질환, 저기도 민망. 여기다 2년 전에 위암으로 위절제 수술까지. 이때 닥터 한서 선생님을 만나 비오유퀴소 첫 번째 변비가 없어져 눈물이 나왔어요. 오늘 위암 종합검진 결과 모든 병이 많이 좋아졌어요. 위암도 전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오유퀴소를 먹었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비타민C, 그 다음에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고열용용 소금, 소화효소제, 이게 영양제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챙겨 드셔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